세 개의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핫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IQ. 매주 금요일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구 계층별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분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그런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위 20%의 소득은 18% 정도 오히려 내려갔고, 상위 20% 있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예. 이게 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제 이게 사실 문제인데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과도기적 문제다라고 조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소득주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고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고용 수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차이가 벌어지고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갖다가 바꾼다는 그렇죠. 것인데요. 예. 체질 개선이 지금 중요하죠.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포용 성장의 그 최저임금 개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 줬다가 뺏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오히려 줬다 뺏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의미와 파장은? 어제 아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 가동 연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연령을 65세까지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에는 수영장에서 만 4살 된 아이가 빠져서 이제 그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족이 그 수영장과 연수구 쪽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돈을 얼마큼 벌을 수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위자료가 어떻게 됐을 텐데 이제 그 돈을 지급해라라고 했었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게, 이 만 4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직업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 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가동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까지를 계산해서 일실 이익을 따져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만 4살짜리 아이니까 얼마나 돈을 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이제 도시 근로자 임금 노동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예. 이거는 도시 근로자로서 특히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은 원래 만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심에서는 2억 5,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아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아니냐, 그렇죠. 60세까지만 얘가 일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래서 쟁점이 이제 65세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5년을 더 늘리라라고 하는 식으로 파기환송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일단은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60세까지, 그러니까 만 4살짜리가 60세까지 일해도 2억 5,400만 원밖에 못 받습니까? 그건 이제 그 원래 보통 예전에는 일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을 빼고, 그리고 하루에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일당을 5만 원을 쳐주다가 요즘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125만 원 정도가 한 달 급여였는데 또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래도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게, 그 아이가 그때까지 살았으면 먹고 썼을 돈을 또 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교육에 들어간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냐면 부모가 또 직업했었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포만 뭐 법이라고 해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한 건데, 사실 너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정성과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태어나서 60세까지 일하는데 결국 나한테 남는 게 2억 원이다? 이건 조금 사실은 조금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특히나 사법부가 내리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판결들을 보면, 그 우리들의 그 법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상식과 굉장히 괴리가 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그나마 아니에요. 이번에 그 65세로 상한선을 수정해 둔 거는 그나마 법 상식에 좀
쫓아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개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문점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요즘 60세는 노인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한 내용을 갖다 잠깐 보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또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1989년 12월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89년도에 60세로 올렸어요, 그것도. 예. 그 전에는 55세였었죠. 예.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또 3년, 그러니까 30년 있다가 이번에 다시 5년이 이제 상향이 된 건데요. 예.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요즘에 뭐 택시 하시는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육체가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이라고 하는 것을 60세를 정한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네. 근데 왜 그동안에 이걸 그들이 유지했냐면 보통의 정년퇴직 그 연한을 60세로 보았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을 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걸 늘렸고 특히 이게 이제 평균 수명 지수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판례를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럴까요? 대법원에서 이제 육체 노동자의 그 가동 연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요. 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남자가 51세 정도, 뭐 여자가 63세 정도였을 때, 그러니까 53세에서부터 60.99세일 때까지의 기내적 공무원 정년은 55세라고 했고, 예. 이게 69년까지의 이제 판례였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89년도에 이제 판례가 뭐라고 나왔냐면 남자의 평균 연령이 67, 여자가 79.3. 상당히 남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근데 이때 어쨌든 간에 그 퇴직 연령을 60살로 정했습니다. 예. 저 때도 사실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2017년에 이제 평균 수명이 남자가 79세이고 여자는 85.7세다라고 하니까 예. 이제 법정 그 가동 연한을 65세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저기에서 가장 중점은 실질 은퇴 연령이 남성과 여성 공이 72세더라.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 연한, 예. 가동 연한을 육체 노동,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한 대법원의 근거는 단지 그러니까 평균 연령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이제 실질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현재 그 수많은 사람들이 60세를 노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65세 이상까지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규정짓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따진 거죠. 예. 지금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실질적 은퇴 연령은 72세 정도라고 아까 이제 그걸 예.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은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같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 예. 72세까지 일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약간의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일률적으로 가동 연한으로 규정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그 궁금증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별개의 의견들도 있지만 이 가동 연한을 60세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대목들이 뭐 다들 그 대법관들은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관 전원이 사실은 60세 이상으로는 돼야 된다는 거에는 다 수긍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61세로 하냐, 2세로 하냐, 65세로 하냐 이런 게 관건이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또 별개 의견으로 63세를 주장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셨어요. 이분은 무슨 근거일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60세 이상이라고 하고 누구는 65세라고 하니까 중간 하면서 63세라고 한 건 아닐까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 보장 연령 같은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조대희 대법관이나 이동원 대법관 같이 이제 요즘에 사실 이분들이 대법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동 연한 63세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김재영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지만 65세라고 단정 짓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님들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거 누구 말이 꼭 무조건 맞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65세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아마 평균적인 그런 기준을 좀 삼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5년 이상씩 올려왔기 때문에. 예.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는 물론 이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환영하는 이런 그 필요성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인정하고 당연히 예. 더 빨리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계시지만 60세 됐는데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주변에 보면은 65세 이상 70세 될 때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은퇴 연령이라고 해서 네. 정말 그때까지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60세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낮다라고 생각해왔고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거 할 때 예. 교통사고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예. 그때 60세 정도로 하게 되면 너무 젊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돈 버는 현실을 무시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판결을 이번에 좀 환영을 하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70세까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인 것 같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5살이 상향되면서 또 전반적으로 이런 배상 보상을 받을 때 있어의 기준 어떤 연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들은 반길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연금 늦춰지고 보험료 오르고 당장 무엇이 달라질까? 자, 이게 이제 가동연한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장이 미쳐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당장 그 진행 중인 뭐 손해배상 소송들이 있다면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얼마를 달라고 청구했던 것이 5년을 더 상향시켜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것은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에서의 그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예컨대 보험 같은 것들 이제 내년부터 아하. 아마 당장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지금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나에게 뭐 뭔가 좀 청구를 해올 때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금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거를 가상으로 계산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청구하는 거거든요. 보험금도. 그러면은 지금보다 이제 5년이 상향돼서 우리가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상대방에게 그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려면 또 보험료가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65세 이상으로 퇴직 연령을 이제 늘리는 그런 것이 또 전부 다 법이 아예 관련해서 개정이 돼야 되겠죠. 예. 예컨대 지금 판사님들이나 공무원들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55세인 경우도 있고 60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마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연령 그렇죠. 규정 같은 경우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버스비라던가 지하철 예. 같은 것들도 예. 무료로 탈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 연령도 이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하. 혜택을 못 받는 셈이 또 되는 거고. 그렇네요. 지금 기초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뭐 25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연령도 또 늦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득과 실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근데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동 연한 같은 것들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굉장히 억울했는데, 그렇죠. 자 가동 연한 자체를 이렇게 늦추면서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사회가 보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기업도 65세 이전에 내쫓지 말아라. 이런 식의 사회적 합의 안에서 국민연금이 나중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거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뭐 60세, 65세 이렇게 해서 그 고용복지 관련 연령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런 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예. 연령을 늦추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취직돼 있는 사람들은 늦게 나가게 되니까 예. 청년들은 또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대법원이 모든 판결을 결정할 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년이 연장되면서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만 65세 정년 연장도 가능할까? 지금 벌써부터 가동연한 연장 판결이 정년 연장에 영향을 줄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정년 연장 같은 것들을 55세, 60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65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 이제 이 회사나 이 기업 혹은 뭐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제 되게 어렵죠. 예. 어쨌든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예. 이 법에서 이제 정년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런 회사나 이런 기업에서는 예. 실질적으로 이 정년을 규정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게 전면 시행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조금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조금 불리하게 좀 얘기해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기아차 통상임금 그 소송과 관련해서 정기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 통상임금에 집어 넣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예.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각종 수당들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예. 실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가동연한을 이런 식으로 5년 늘리게 되면 회사마다 이 고령자 고용법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녹여서 자기네 회사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연령을 좀 늦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또 그런 것들도 계산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은 아까 뭐 제가 초창기에 과도기 말씀드렸지만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네. 줘야 될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바로 그거죠. 정년이 65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엄살 부리면서 우리 그 새로운 일자리들, 청년 일자리들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그렇죠. 뭔가 후폭풍이 불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용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호봉제라고 하죠, 보통. 그러다 보면은 5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 퇴직금도 사실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지급해야 되는 수당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사실 더 새파랗고 더 일 잘하고 더 힘쓰는 애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는데 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5년에 더 데리고 있으면서 더 많은 급여 줘야 된다? 우리 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 말하면. 근데 그것은 이제 약간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시스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젊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 호봉제라고 하는 것을 좀 과감히 바꾸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연령까지는 금액이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 이후부터는 다시 인생 이모작 비슷하게 계산하면서 그 고용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게 유행하거든요. 뭐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고용과 관련해서 좀 탄력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예.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사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이제 서울에서 조사를 이전에 했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는 노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 연령이 72.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다 변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데 약간 좀 함축적인데 노인이 네.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2.5세라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고요. 예. 유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세 시대라라는 예. 걸 전제로 해서 예. 노인을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인으로 하겠다. 이게 아하. 2015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예.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요즘은 이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이것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유병 장수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무병 장수가 되게끔 하면서 노인이라고 해서 뭐 당연히 어느 신체 한 곳이 불편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걸 전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노인을 생각한 노인 기준이 75.5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와 관련된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노인 그 유휴 인력에 대한 어떤 식의 그런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네. 생각도 다시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면 할수록 좀 그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또 변화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회 경제 그 정책의 전반을 이번 그 기준을 놓고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부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놓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놓은 건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정부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부한테 너무 그렇습니다. 하라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노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심리학은 그냥 젊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또 뭐 연애 문제 이런 것만 다루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거가 관련된 발달 심리 이런 것만 다뤘는데 예. 요즘은 노인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 맞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면 실제 정신력 그러니까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라는 것 플러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65세라고 하는 거 맞냐 안 맞냐 또 같이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이름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명명부터 바꾸면서 뭔가 새롭게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그런 학제적인 그런 연구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중요한 것은 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조금 앞서서 정책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역대 정부들이 그런 고민들을 너무 하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부랴부랴 뭔가를 갖다 준비하는 이런 느낌, 그런 건 이런 좀 있죠. 느낌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연구들과 또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예. 대법원이 인정한 직종별 노동 연령이라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예. 예컨대 프로야구 선수는 40세죠, 40세죠. 예. 술집 마담은 얼마입니까? 술집 마담까지는 잘 생각 못해봤지만 술집 마담은 50세라고 해요. 50세. 50세. 예. 그런데 법무사, 변호사, 목사는 70세라는 거예요. 어허, 이거 뭐 웬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예. 그 해당 직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소설가 같은 경우도 65세거든요. 근데 예. 외과 의사는 또 얼마인 줄 아세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65세까지 할 젊겠죠. 수 있겠지만 아니 예. 외과 의사는 이제 손 떨리고 그래서 예. 수술 못 한다 그래서 예.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더 낮다는 낮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직군별로 그렇게 은퇴라고 하는 걸 일일이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예. 그와 관련해서 직군별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유연한 것들을 좀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예. 그거 이외에 우리들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 65세를 기준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들 우리 사회가 함께 지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